야, 김대리, 너가 너무 애들 풀어주니까 기강 빠진 거잖아. 우리 부서 매출 안 나오고 이런 거 다 김대리 너가 너무 허술하게 애들 대응해서 그런 거 알지? 다 너 때문이야. 너 이거 인정해야 돼. 너만 애들 잘 잡으면 된다고. 그거 내가 해야 돼, 그거? 너가 해야 될 일인 거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 나이에 지금. 너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지금 너만 잘하면 된다. 이 부서의 가장 큰 원흉은 너야. 자, 정신 똑바로 차리게 부탁해. 부장님, 제가 어느 정도 관용적으로 한 거 분명히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상처고, 그다음에 너무 매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한우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심리학 이야기를 한번 펼쳐볼까 하는데요. 네, 여러분, 가스라이팅 잘 알고 계시죠? 은은하게 네 탓이야 라고 몰고 가는 것들. 가끔은 자기 탓이기도 한데, 남 탓, 네 탓의 그 방향을 바꿔버리는 오묘함.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내 탓인가? 죄책감의 블랙홀에 빠져들게 유도하는 그 정말 안 좋은 기법이죠.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잘 사용하는 기법인데, 자, 여러분 외람되지만 가스라이팅과 그 다음에 최면은 달라요. 최면은 여러분 그 내담자가 원하는 명제, 다이어트 하고 싶다, 나는 공부할 때 집중하고 싶다라는 그 원하는 명제를 상담자가, 심리학자가 이렇게 최면해 주는 거예요. 암시를 걸어주는 거죠. 자기 확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내가 원하는 명제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 가스라이팅과 쇠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명제를 주입당하는 겁니다.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세간의 인식에 의하면은 최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최면과 가스라이팅이 딱 대비되는 게 그겁니다. 자, 이건 좀 외람된 얘기고. 그래서 오늘은 가스라이팅에 어떻게 역공하는가, 특히 이게 동년배나 아니면 연소자와 연장자 사이에서는 가능하지만, 이 직장 상사와의 어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어떤 공격, 가끔은 인신 공격까지 들어올 때 그거를 역공하는 게 참 힘들어요. 특히 에코이즘 또는 착한 사람, 내면의 도덕성이 좋고 그다음에 인품이 겸손한 사람인데 꽤나 여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에 좀 잘 당하는 편입니다. 근데 역공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기분이 나쁜 모든 그 불쾌한 감정을 정중하게 정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세요. 절대 뜸들이지 말고,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무 남들이 있을 때 하지 마세요. 예. 오히려 1대1로 있을 때, 요즘 누가 뭐 폭력하고 뭐 욕하겠습니까? 1대1로 있을 때 상대한테 제대로 정색하면, 상대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직급이 높아도 이거는 모종의 심리적 지위거든요. 기세가 세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밀립니다. 확실히. 평소에 남들이 있을 때 계속 갈구고 일부러 막 몰아붙이고 질책하던 상사도, 부장님 이건 좀 아니에요, 부장님 이건 상처예요 라고 1대1로 정확하게 즉각 대응하면, 그때는 이게 이 psychologic status, 심리적 지위가 생겨버려요. 이 사람,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좀 남다른데? 기세가 있는데? 라고 느끼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래서 더 못하게 됩니다. 물론 사이는 좀 소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이 가스라이팅의 역공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떤 대처법이 망설여지긴 하지만 영상 촬영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일단은 뭐냐면, 여러분이 업무와 어떤 인간 관계에서 먼저 행실이 바르셔야 돼요. 네, 그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일 수도 있지만, 행실이 바른데도 악덕 상사가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단계는 뭐다? 거의 소크라테스의 명언, 너 자신을 알라급으로 나의 문제가 뭐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평소 행실이 발라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뭐라고 했어요? 말의 설득력 가지려면 논리력도 중요하고 상대방에게 공감이 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다? 평소 행실이 중요하다. 평소에 똑바로 해야 돼. 그러면은
일단 공격이 안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공격은 들어옵니다. 인간 세상은 늘 가스라이팅과 악덕 상사가 존재해요.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죠. 늘 있어요. 그 사람과의 어떤 파이팅은 어떻게 되는가?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바로 기분 나쁜 거에 대한 정색을 하시되, 제가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자, 5단계입니다. 1단계는 내 잘못의 일부를 인정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예. 뭐 지각했지. 그럼 제가 늦은 건 맞지만 하면서 제가 평소에 지각한 적 없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이 조직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번 한 번 지각한 것 같고 이렇게 질타하는 건 뭔가 부장님이 저를 미워해서 명분이 생겨서 지각한 거를 어떻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깎아내리려는 의중이 보입니다라고 반론을 할 때 일부 인정은 해야 돼요. 만약에 지각하셨잖아요. 그럼 꼬리 쫙 내릴 게 아니라 지각한 건 맞아요 라고 인정은 일부 인정 게임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색을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잘못한 거에 대한 반성이 들 때도 있지만 이거는 뭔가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그 불쾌감이 느껴진다면 정색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좋은 상사인데도 나한테 뭔가 지적할 때가 있잖아요. 오해가 생겨서 착오가 있어서. 그럴 때 만약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상대가 인품이 좋은 상사이시거든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그냥 맨날 끌려다니고 죄송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건 아닌데요. 이거는 잘못한 게 맞지만 이거는 부장님이 착오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때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없어 보이면 안 돼요. 저는 없어 보이면 안 된다는 말도 사실 좋아하지 않지만 같이 없어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같이 있어 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고자세, 저자세 심리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외교 협상할 때 트럼프가 악수 쫙 하잖아요. 트럼프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왜 중요할까요? 눈 막 이러지 말고 악수 막 피하지 말고 탁 악수하잖아요. 물론 강해 보이기만 한 건 허세죠. 실제로 강해야 돼요. 외유내강. 강해 보이는 이 플레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일부 인정, 그 다음에 정색 정확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면은 평판이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최대한 1대1로 진짜 가끔은 부르셔도 돼요. 이게 좀 굉장히 싸가지 없어 보일 텐데 그래도 한번 정중하게 불러서 1대1로 부장님 이거는 좀 아니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시간이 지연되면 안 됩니다. 지연되면 막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막 뭐랄까 뒤끝 장렬로 느껴져. 자격지심, 뒤끝 장렬,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면 즉각적으로, 왜냐면 즉각적으로 했다는 거는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느낀 대목이 있다는 거잖아요. 상대도 알 거예요. 상대도 인정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는 게 최고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의를 갖추는 명제를 한 번 더 말씀하셔서 이 뭔가 어쨌든 상사에게 거스르는 이 어떤 불손함을 보정하는 플레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마치 반박이 들어올 것을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에요. 다시 일부 인정, 정색으로 어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의 보정. 예. 부장님 제가 지각한 건 맞는데 지금 부장님께서 제가 그동안 저랑 미움이 쌓인 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명분 생겨가지고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느껴진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경솔하게 비칠까봐 망설여지지만 조금 기분이 그래서 상처받았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예의 보정, 자 일부 인정, 그다음에 할 말 하기, 예의 보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영상 보시면서 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막 말씀하냐 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 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본인의 인품을 고양시키고 정신과 마음의 어떤 안정을 되찾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현실성 있게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야, 뭘 저런 걸 영상 찍어 할 텐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자아 보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mature한 디펜스 메커니즘이죠. 성숙한 방어 기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가끔은 유머러스한 것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제가 만약에 여직원이에요. 그런데 부장님이 남자예요. 근데 저의 어떤 뚱뚱함을 지적했어요. 외모 지적, 인신공격이잖아요. 그럴 때 제가 좀 풍채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부장님 팔씨름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뭐 요런 우스갯소리로 약간 상대에게 위세를 좀 공개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누가 뭐 풍채, 뭐 외모 이런 걸로 뭐 평가하고 인신공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마는 있잖아요. 더 세상에 또. 그러면 전격적으로 유머러스한 어택을 해야 된다. 이게 또 자격지심과 분노 폭발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되게 가치 없어 보이는 그 기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분노했다는 건 상대의 말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자격지심과 이 분노의 방어 기제로 빵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분노해야 할 땐 분노해야 되지만 자주 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유머러스하게 받아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정말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니까요. 또라이는 차고 넘칩니다. 그럴 때 상대랑 이제 아예 대화가 안 될 때는 정확히 이 워딩을 하면 돼요. 아, 저는 왈가왈부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라고 하면서 이 뭔가 이 아규먼트, 이 말의 주고받음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랑 나랑 온라인 게임 하고 있는데 그냥 전원 꺼버리는 거야,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그냥 게임에서 접속해서 나가버리는 거야. 그럼 상대가 이제 할 말 is gone이에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모종의 기술입니다. 왈가왈부할 필요를 못 느끼겠네요. 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간접 공격과 뒷담화와 수동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동 공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불만을 표출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상대를 비하하거나 비난할 때 그 사람 보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도 간접적으로 남들 들으라고 해버릴 때가 있어요. 또는 제가 기억나는 게 저도 하나 실수한 게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수학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 학생이 조금 문제를 못 풀어서 그거를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 왜 이렇게 틀리냐?" 라고 조금 이제 지적을 했어요. 타박을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수학 강사가 너무 애가 막 수업을 똑바로 듣지도 않고 막 문제 자꾸 틀리니까 "너 왜 자꾸 틀리냐?"라고 했는데 얘가 기분이 나빴죠, 당연히. 그러면 저한테 "아이 쌤이 왜 이렇게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되죠."라고 직접 말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제가 버젓이 있는데도 간접으로 공기에다가 발사하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헐 무시하네." 이렇게 수동 간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 사람한테 뭐라 못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뭐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저도 물론 "야 왜 그것도 못 푸냐."라고 타박한 게 뭐 실수고 상처가 됐나 보죠. 그건 알겠는데 '헐 나 무시하네.'라고 이렇게 공기로 간접으로 발사하는 게 너무 그리고 저 아이가 저런 인품을 갖고 있는 게 문제시돼서 오지랖이 생겼어요. 오지랖이라기보다 애정이 생긴 거죠. '이거를 리비전 해야겠다. 고쳐 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말하면 역시 너무 미련이나 뒤끝이 있어 보이니까 다시 한 번 더 간접 공격이 발사되거든 벼르다가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안 돼."라고 알려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그거를 수동 공격이라 하는데 사실 수동 공격하는 이유를 내가 안다. 다들 마음이 어려서 그래요. 솔직히 연장자한테 어떻게 "아이 쌤 지금 저 무시한 거예요. 기분 나빠요."라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까? 연장자한테 연소자가. 그게 힘들어서 오히려 간접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더 안 좋은 악수를 두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울더라고요. 약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안아 주고
예, 안아줬다라기보다는 품어줬죠. 진짜 말로 품어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애가 다시 안 하고 너무 관계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핵심이에요. 가스라이팅 역공법은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 누군가에게 공개됐을 때 하지 않아야 돼요. 항상 1대1로 진행해야 돼요. 1대1로. 왜 그러냐면 이게 모욕죄라는 것도 1대1로 있을 때의 경중, 형벌의 어떤 경중, 처벌의 가중치보다 그 사람을 공격할 때 남들 보라고 남들 앞에서 공개 처형하듯이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더 가중 처벌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사회성을 중시하도록 발달하고 진화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곳에서 모욕당하면 완전히 사회성으로 평판이 무너지는 감정이 들잖아요. 실제로 코티솔과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분비됩니다.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트라우마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들이 항상 1대1로 진행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1대1로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잘 못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오늘 뭔가 투서가 없이 말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정말 타인에게 남 탓도 하지 않고 너무 자기 탓에 함몰돼서 죄책감도 안 느끼는 심리적 평온함을, 정말 평화를 잘 구축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아까 그 사례를 말하다가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약간 눈물이 핑 돌았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또 힘 격당이 뭐야? 다음 영상에 힘이 되는 삼계탕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